나는 정약용이다. 1776년 내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오던 길에 나는 처음으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배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강이 두 땅을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나룻배 한 척에 사람들이 가득 실려 삿대 하나에 의지해 느릿느릿 건너는 그 시간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왜 아무도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794년 나는 한강에 배다리를 놓았습니다. 총 36척의 배. 배와 배 사이를 판자로 이어붙이고 그 위에 흙을 깔아 길처럼 만들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 혈룡원을 참배하러 수원으로 행차하실 때 한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나룻배를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배다리, 한자로는 주교랍니다.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드는 것,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옛 기록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이것을 실제로 설계하고 규격을 정하고 시공 지침을 문서로 남긴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지침서를 주교지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배다리를 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안내서, 어떤 크기의 배를 몇 척 쓸 것인지, 어떻게 고정할 것인지, 판자의 두께는 얼마로 할 것인지, 숫자로, 규격으로, 절차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처음 설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릿속에서는 분명한데 그것을 글로 옮기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나는 그때 33살이었고 관직에 오른 지 몇 해 되지 않았으며 내 이름 앞에는 아직 어떤 큰 업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고 있었죠. 이 나라에는 생각을 실제로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실제 무게를 견디고 실제 사람이 밟고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배다리를 놓던 그의 겨울이 지나고 나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성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원 화성. 지금 여러분이 수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성곽입니다. 1794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796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년 9개월, 정확히는 33개월. 조선 최초로 설계도면이 먼저 완성된 뒤 공사가 시작된 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에서 성을 쌓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장인들의 경험과 눈대중, 전통적인 방식, 선조들이 해온 방식.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고 반복 가능한 방법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덜 다치고 덜 지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한 기계입니다. 중국의 기계 관련 서적인 기기도서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상황에 화성공사의 조건에 맞게 다시 설계했습니다. 거중기 하나로 무게 25,000근의 돌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15톤. 그 전까지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밀고 당기던 무게를 기계 하나가 감당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줄었습니다. 인부들의 부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줄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거중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들의 도입으로 화성공사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말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종류의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화성공사가 시작되기 전 나는 설계안을 올렸습니다. 성의 형태, 각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사용할 재료와 공법. 꼼꼼하게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번번이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전례가 있느냐고. 이전에 이렇게 한 성이 있느냐고. 옛 기록에 이런 방식이 나오느냐고.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침묵이 왔습니다. 그 침묵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그 불안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전례를 통해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선왕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경험은 소중합니다. 검증된 방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전례는 한때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배달이 설계를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교진함을 제출하고 나서 나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검토 결과가 오기를.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검토가 아니라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배의 규격을 기존 방식에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이란 정해진 규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하던 방식, 나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존 방식이 익숙하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을 때 더 힘들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는 말 앞에서 더 좋은 방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설득했습니다. 다시 문서를 썼습니다. 수치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했고 왜 이 방식이 더 안전한지를 단계별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설계를 올리면 수정 요청이 왔고 수정하면 또 다른 수정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미 통과된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 검토 결과가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피로가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더 힘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들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 전례가 없으니까요. 나 자신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중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에서 읽은 원리를 실제 기계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계로 실제 돌을 드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혼자 건너야 했습니다. 화성 공사 초기, 거중기를 처음 시험할 때였습니다. 여러 명의 장인들과 인부들이 둘러선 가운데 기계를 가동해 보았습니다. 돌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탄성 속에서 나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이 33개월 동안 수천 번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재료가 부족해도, 인부들이 지쳐도 기계는 계속 작동해야 했고 설계는 계속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나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남인과 노론의 당파 싸움, 천주교와 연루된 의혹,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는 견제의 이유가 됐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성공사에 열중하면서도 내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 생각을 하면 손이 느려졌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구조가 사람을 누를 때 그 무게는 특정 악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옵니다. 관행에서 옵니다. 그것이 더 무겁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요. 주먹을 쥐어도 내려칠 곳이 없습니다. 그냥 버텨야 합니다. 하루, 또 하루. 3단계.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었지만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배다리를 반쯤 설계해둔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중기를 시험 가동하다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화성의 설계도를 서랍에 넣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계속 앉혀두었습니다. 1794년 겨울, 화성공사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설계 문서를 검토하다가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성벽 특정 구간의 기초 깊이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가 얕으면 성벽이 침하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공사 담당관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부분의 재설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구간이었습니다. 파야 했습니다.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용이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잘못을 발견하고도 덮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쉬웠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들이 앞에 쌓여 있었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정조대왕께서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을 때 나는 글을 썼습니다. 문서를 다듬었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로 바꾸는 것. 걱정을 글로 바꾸는 것. 글이 쌓이면 적어도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남으니까요. 여러분은 불안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멈추는 것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하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대왕께서 승하셨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성은 이미 완공된 지 4년이 지났고 배다리도 제 역할을 마쳤으며 나는 그 사이 여러 관직을 거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의 승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던 땅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하는 사건이었는데 나는 천주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형 정약종은 처형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상도 장기현으로, 그 다음에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강진.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찾으면 전라남도 남쪽, 바다 가까운 작은 고을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내 나이 40에서 57까지.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배인, 죄인.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주막집 한 구석에 방을 얻었습니다. 사방 몇 자 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흙벽이었고 창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사꾼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밥 짓는 냄새. 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과 나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몇 날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밥은 주막 주인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먹는 것이 습관이어서 먹었습니다. 창으로 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한양에서는 매일 처리해야 할 문서들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며 검토해야 할 설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빈 종이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관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여기 이 방에서 너는 누구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강진의 밤바람은 한양과 달랐습니다. 더 눅눅하고 더 짭짤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양을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계하고 건의하고 수정하고 또 건의했던 그 성벽들을, 거중기를 생각했습니다. 돌이 올라가던 그 순간을. 그것들이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어진 것은 지어진 것입니다. 화성은 완공되었습니다. 배다리도 한강을 건넜습니다. 내가 여기 있든 없든, 내가 죄인으로 있든 없든, 그것들은 자기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방에 있습니다. 그 괴리가 묘하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주막에 있던 첫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걸었습니다. 강진 읍내를 걷고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지쳐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차밭을 지나게 됐습니다. 강진에는 차나무가 많았습니다. 동백숲 사이사이에 자라는 야생 차나무들. 봄이 되면 어린잎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따서 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이 심심해서였습니다. 주막집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따뜻한 것이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차를 끓이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잎이 우러나는 것을 보고 잔에 따르는 것. 전부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나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설계, 다음 문서, 다음 대화.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은 방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에는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배는 계속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조금 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것들, 강진에서 본 것들, 차밭의 모양, 바다 빛깔 날씨, 기록이라기보다는 메모 같은 것들. 그런데 그 메모들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학문적인 글이 됐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화성을 설계하면서 느꼈던 것들, 배다리를 만들면서 깨달은 것들. 유배지에서 나는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강진의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차 한 잔이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창밖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이 잠깐 조용해지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지만 다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작은 것. 나에게는 차였습니다. 차를 끓이는 동안 나는 잠깐 정약용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인도 아니었고 실패한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 앞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특별한 계시도 없었습니다. 차 한 잔, 차밭을 걷는 발걸음,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앉아서 붓을 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18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화성이 완공된 지 올해로 230년이 넘었습니다. 1796년에 완공되었으니 2026년인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성벽은 지금도 수원에 서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걷는 사람들 중 거중기 설계 도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배다리를 설계했던 주교지남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설계가 옳다는 것을, 내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에서 18년을 보내고 나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실제로 작동했는가, 거중기가 실제로 돌을 들었는가, 배다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건너는가, 화성이 실제로 서 있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혼자 앉은 방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전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미 해온 방식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다. 그 자리는 외롭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 혼자인 것은 틀려서 혼자인 것보다 더 긴 외로움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버텼습니다. 화려하게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 한 잔씩, 하루씩, 다음 글 한 페이지씩. 배다리는 한강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왕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물 위의 다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계하는 방법, 숫자로 기록하고 절차로 남기는 방법은 남았습니다. 화성은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23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습니다. 하지만 거중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기계 자체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작동했다는 사실은 기록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절약된 비용이, 다치지 않은 인부들이, 빨리 지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설계도, 서랍 속에 든 문서도, 한번 해보고 실패한 방법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음 것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는 한강에서 배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화성에서 더 큰 것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진의 방에서 더 단단한 학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다 이어집니다. 거울 앞에서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여러분에게, 전례가 없다는 말을 또 들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혼자인 여러분에게, 나, 정약용은 241년 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다리를 놓았고 거중기를 만들었고 유배지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